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본과정 4급, 5급, 6급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귀담아 잘 들으시면 3급 과정까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뜻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잘 익혀두시기 바래요. 구석기 시대, 사냥과 채집활동, 당연히 이동생활하고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도구는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등이 사용되었어요. 신석기 시대, 한 곳에 머물러 정착생활을 합니다. 왜? 이제 농사와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정착생활을 하니 집이 필요해서 움집을 만들었고, 추위와 그리고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집 안에 화덕자리를 만들어 불을 피웠습니다. 농사를 지으니 곡식을 담아야겠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빗살무늬 토기도 만들어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도구, 갈돌과 갈판,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도구예요. 그리고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을 뽑고 뼈바늘을 만들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신분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게 되네요. 지배층들은 자신의 몸에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검을 지니고 죽고 나면은 고인돌을 만들어서 지배층의 권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지배층들은 청동으로 된 도구를 몸에 지녔지만 신분이 낮은 피지배층들은 반달돌칼을 사용했습니다. 이 반달돌칼로 벼에 이삭을 자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달돌칼, 재료의 종류는 돌로 만들지만 반달돌칼, 석기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라는 곳에서 발견된 이런 토기도 나타납니다. 이제 선사시대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대표적인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혀보시기 바래요. 자, 구석기,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단양 금굴. 자, 빨간 밑줄 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힌트예요.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움집, 가락바퀴로 실을 뽑는 여인.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청동기, 비파형 청동검. 자, 저기 가시대 전시관, 벼농사, 계급, 고인돌. 그리고 오른쪽 옆에는 반달돌칼이 나와 있죠. 청동기입니다. 자,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고조선. 고조선 하면은 일단 단군조선, 그리고 위만조선, 그리고 한나라 침략으로 멸망을 하는 이 3단계 흐름 기억해 두시고요. 단군의 이야기는 삼국유사, 고려시대 일현스님이 쓴 삼국유사 책에 단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자, 이 노래 가사에도 나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고조선의 영토 한반도의 북부 지역과 중국의 요동 지역, 만주벌판까지 엄청나게 넓죠. 자, 단군이 고조선을 이끌고 있을 때 중국에서 이민을 온 위만이 단군을 쫓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위만이 집권하면서 진나라와 한나라 가운데 끼어서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이렇게 되니 한나라가 성질이 나서 고조선을 침략합니다. 기원전 109년도에 고조선의 왕검성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1년 동안 버팁니다. 그러다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단군조선, 위만조선, 고조선 멸망, 왕검성 전투 요 순서 기억해 두시고 8조의 법,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조의 법은 범금 8조라고 합니다.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는 8조의 법으로 기억하되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범금 8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 단군조선, 단군신화의 재해석, 비파형 동검, 위만의 이동과 집권, 고조선 이야기죠. 그래서 범금 8조에 나타난 사회상. 두 번째, 위만조선. 자, 가운데 자료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어쩌고 저쩌고 삼국지 동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1, 2, 3급을 치려면은 이 내용 역사 자료를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수준이 낮잖아. 4, 5, 6급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위만이 망명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아, 그럼 고조선이구나. 그래서 3번 8조의 법이 있었다. 자, 오른쪽에는 8조의 법을 통해서 이게 어느 나라의 특징인가 알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의 왕검성 침략 원인을 조사한다. 바로 BC 109년에 침략해서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한다는 그 전투가 왕검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중요한 거 부족국가의 특징입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자, 여러 백성들은 부여 그리고 부여에서 갈려 나온 고구려 그리고 동해안에 옥저와 동해 그리고 한반도 남쪽 지역에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이라고 하죠. 자, 각 지역의 위치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특징적인 풍습이 있습니다. 먼저 제천 행사, 부여, 영고라고 불렀어요. 동해에서는 무천이라 부릅니다. 고구려는 동맹이라 부릅니다. 한반도의 남쪽 삼한에서는 제천 행사가 5월과 10월 두 번 있습니다. 계절마다 지낸다 해서 계절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부여의 특징,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4개의 부족장들이 나라 일을 회의해서 결정한다. 사출도라고 합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동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죠. 신채호 선생은 이 부여의 사출도에서 윷놀이가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여의 특징적인 거 순장. 자, 단무지가 왕이야. 여러분들은 단무지의 부하들이야. 내가 죽었어.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내 옆에 같이 죽여서 묻는 거예요. 순장. 자, 특징적인 거 부여 일책 12법. 자, 하나 잘못하면 12배로 갚는 거예요. 자, 단무지가 실수로 여러분들 이빨을 한 대 부러뜨렸어요. 그러면은 이빨 한 대 임플란트 해주면은 끝날 일인데 부여에서는 아니야. 단무지 이빨 12대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일책 12법. 다음 옥저. 옥저라는 나라는 동해안에 있는데 옥저와 동해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들 괴롭힐 나라예요. 옥저 특징 부족장 읍군 삼로라고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부족장을 보고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렀고 혼인풍습 독특해요. 민며느리제.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 먼저 데리고 가서 설거지시키고 청소시키고 며느리를 테스트해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풍습입니다. 자, 옥저의 민며느리제와 반대되는 게 6번의 고구려 대릴사위제도 다른 말로 서옥이라고 합니다. 민며느리제 반대야. 자, 나이 어린 아이를 여자 집에 먼저 데리고 가서 서옥이라는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나무하기, 그 다음에 청소하기, 농사일하기 이런 거 시켜보고 아, 나의 딸아이 먹여 살릴만 하구나 이런 판단이 서면은 이제 혼인을 시키는 겁니다. 민며느리와 대릴사위제 반대입니다. 다음 동해 오늘날 강원도 지역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특산품이 있어요. 단궁 아주 짧은 화살입니다. 그리고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다니는 말, 즉 조랑말이 특산품, 반어피, 물개가죽입니다. 그리고 동네는 우리 마을 침범하면은 혼난다. 책화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 부족이 우리 마을을 침략하면은 곡식이나 동물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예요. 사만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으니까 일단 따뜻하니까 농사가 잘 돼. 그래서 제천 행사도 1년에 2번 5월째 10월째 먹을 게 많잖아. 사만의 부족장은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부릅니다. 아주 특징적인 게 소도라는 게 있어요. 소도는 뭐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아주 신성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로 도망을 가더라도 소도 안에서는 잡아가지를 못해요. 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아주 신성한 곳. 여기서 소란을 피면 혼나요. 자, 그리고 사만 중에서도 변한하면 철. 변한이 나중에 바뀌어서 가야가 됩니다. 가야하면 철.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 변한하면 철. 가야하면 철. 자, 그리고 마지막 고구려. 제천행사 동맹. 그리고 대릴 사위제. 서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고구려 하면 진대법. 자, 곡식이 떨어진 봄에 나라의 곡간을 열어서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부족국가 특징 문제 풀어보자. 자, 첫 번째 부여, 연고, 순장, 사출도, 일적시비법 이런 키워드 기억해 두세요. 자, 부여, 가에 위치한 게 부여입니다. 자, 연고라는 제천행사 있었다. 자, 가운데 이 나라, 책화라는 풍습, 특산물로 당군과 하마, 반어피, 동해죠. 동해하면 무천. 자, 오른쪽 문제, 신지께서 소도로 들어간 이상, 사만입니다. 5월과 10월 계절제를 지낸다. 이 정답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매번 한국사 시험에 2번 문제 또는 3번 문제 3점이나 2점 많게는 5점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국가 특징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야예요. 가야면은 여러분들 딱 3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기가야연맹, 후기가야연맹. 자, 전기가야는 김수로, 후기가야연맹은 이진아시왕 되어 있는데 이진아시왕 몰라도 돼. 자, 그리고 전기가야연맹 김해, 경상남도 김해를 중심으로 발전. 후기가야연맹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자, 이 가야는 철이 풍부해서 외에 수출을 했습니다. 전기가야는 신라 법흥왕에게 멸망을 합니다. 532년. 후기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을 합니다. 562년. 자, 그리고 밑에 가야의 판갑옷. 이게 철판으로 되는 옷입니다. 그리고 가야 왕관. 그리고 오리 모양 토기. 자, 토기. 야광조개 국자. 일본 외에서 온 겁니다. 즉 철을 생산하고 외에서 이런 물건을 교류했다. 짐작할 수 있죠. 가야 문제. 가야 하면은 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나 가야 하면 철. 변한 철. 자, 이제 문제 속에 김수로의 금강가야인지 아니면은 경북 고령의 대가야인지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시조인 김수로왕 금강가야죠. 낙랑가 외에 철. 자, 가운데 가나라 김해 대성동 김해. 자, 금강가야죠. 낙동강 유역 철. 자, 오른쪽 4번 문제.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철. 자, 2번 판갑옷. 자, 이제 5강 백제입니다. 백제. 일단 백제의 수도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 3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성백제 근초고왕, 마한 오늘날 충청도 전라도 지역 싹쓸이,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구려 고국원왕과 맞짱을 떠서 고국원왕 죽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이남 오늘날의 황해도 지역을 다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힘이 커졌어요. 그래서 중국 산둥과 요소 지방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근초고왕이 나라를 아주 강하게 발전시켜 놨는데 근초고왕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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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정도 계로왕 아주 괴롭게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장수왕에게. 자,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여버리니까 고구려에서는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림왕이 기초탄탄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 달리고 광개토대왕 아들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국원왕의 복수를 하는 겁니다. 계로왕 죽어요. 그래서 장수왕은 이 한강 이남 오늘날 충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백제는 계로왕이 죽었으니까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수도를 옮겨야 되잖아? 웅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저항을 합니다. 이제 웅진백제에서 백제 다시 나라에 힘을 길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어? 무령왕이 전국을 22개의 지역 22담로로 나누어서 이제 각 지역의 백성들을 단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과 교류를 해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라에 힘을 기릅니다. 특히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무령왕릉의 지금 모습 사진 잘 보세요. 이 생긴 모습 잘 기억해놓고 무령왕 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I love China.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를 하였다. 자, 중국 남조 양나라 복잡하다. 다 치워. 됐어. 그냥 중국 나오면 I love China, 무령왕, 22담로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놔. 자, 이제 무령왕이 나라의 힘을 키워놨어. 무령왕의 아들 성왕입니다. 성왕. 얘는 이제 나라를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깁니다. 왜? 웅진은 수도가 한나라의 수도가 되기엔 너무 좁아. 그래서 넓은 벌판이 있는 사비로 오늘날 부여입니다. 사비로 천도.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 남쪽에 있는 부여다. 왜? 백제란 나라가 부여에서 고구려로 갈려져 나왔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갈려져 나왔으니까 자, 부여, 옛날 부여를 생각하면서 남쪽에 있는 부여다 하면서 나라 이름 국호를 남부여로 정합니다. 자, 이때 때마침 신라 진흥왕에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진흥왕과 손잡고 한강을 공격, 즉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되찾아. 하지만 여기서 진흥왕이 배신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신라가 독차지합니다. 성왕 성질 나겠지. 그래서 앞으로 백제의 적은 신라이다 하면서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성왕 다음 해왕, 무왕, 의자왕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다가 의자왕 때 이제 신라의 김유신 장군에게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나당연합군에게 패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의자왕의 아들, 당시에 일본에 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 부여풍이라고 합니다. 풍. 그리고 흑치상지. 그리고 승려였던 도침. 흑치상지 도침이 백제 부흥운동을 하기도 했으나 실패를 합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무령왕릉, 그 다음에 백제 왕관의 모습, 그 다음에 백제의 불상들,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요거는 일본에 영향을 줘서 일본에 나무로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서산의 마의 삼존불, 백제의 미소, 그리고 백제의 석탑 2개, 부여 정림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탑 문제 시험에 꼭꼭 나오니까 익산, 부여, 탑 2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볼까? 자, 첫 번째 근초고왕 전성기입니다. 평양성 공격 고국원왕 전사시켰다. 두 번째 지방의 22개의 담로 뭐야? 무령왕 중국 남조 양과 친선관계 다 필요 없어. I love China. 자, 오른쪽 7번 문제. 관산성 전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건 뭐야? 성왕이야. 국호 남부여. 그 다음에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기억 디귿 정답. 자, 다음 백제의 흐름 문제입니다. 백제의 수도 한성 웅진 사비. 자, 첫 번째 문제 웅진 사비로 옮겼다. 그럼 중간에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으니까 웅진에서 무령왕이나 성왕의 업적, 성왕이 사비로 옮겼으니까 무령왕이 22담로. 가운데 문제. 자, 역시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정리되겠죠? 다음은 백제 문화재예요. 자, 한성 웅진 사비의 문화유적 여러분들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탑문제, 미륵사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동대향로. 자, 이상 첫 번째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